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면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예, 뭐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드리는 거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이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미국에 있는 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화당에서도 이제 far right, 그러니까 이제 구구파죠. 네, 구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이 크렘린궁에서는 이 구구 세력들한테 힘을 보태야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특히 이 좀 구구 쪽에 좀 가까운 이런 의원들에서는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곧 대선 아닙니까? 네, 대선을 앞두고 이 공화당에 있는 이 대선 주자들도 계속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어마무시하게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돈 낭비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 공화당의 좀 극우 쪽에 가까운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분명히 이제 지원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토에서 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러시아에서 더욱더 많은 공격을 해대고 그리고 이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금방 무너질 게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토 총장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는 공화당을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부터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나쁜 놈인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들 이 러시아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그런 당원이 바로 이제 공화당의 이 구구파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를 이제 내년에 하실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실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투표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가 만약에 이 세력을 더 넓힌다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세력을 더 넓혀가지고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하는 짓을 이렇게 또 본따가지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대만을 또 침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욱더 복잡한 상황을 초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투표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나토 국가들이나 그리고 미국한테 전투기 좀 빨리 좀 지원 좀 해달라 라고 계속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지원을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제공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항상 밀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폴란드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또 전투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이 뉴스 채널에서도 이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전투기를 이제 조만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4대의 전투기를 곧 지원을 해주겠다. 수일 안에 조만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CNN 뉴스에서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다가 이제 전투기 4대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기종은 러시아의 미극이라고 합니다. 미극이 29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러시아제라고 하네요. 전투기도 전부 다 또 러시아제, 뭐 탱크도 거의 다 러시아제, 뭐 무기 같은 게 이제 거의 다 러시아제였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랑 같이 지금
싸우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토 국가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F-16은 아마도 이제 좀 이따 좀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F-16을 조종을 할 수 있는 전투 조종사들이 없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제 전투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F-16을 지금 받는다고 해도 제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MQ-9이라는 그 리퍼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이 정찰을 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전투기한테 이렇게 좀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졌다, 추락을 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투기는 이 리퍼 드론, 이 미국의 드론이나 충돌을 한 적이 없다. 그냥 지 혼자 떨어진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리퍼 드론에서 찍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국제영공이라고 해요. 국제영공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의 전투기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딱 오더니만 이 드론을 위로 해가지고 퓨얼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 퓨얼을 갑자기 뿌려버립니다. 이 전투기 위에다 이렇게 뿌려버려가지고 이 드론이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깜빡이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의 전투기가 일부러 이 미국의 드론 위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젯 퓨얼을 뿌렸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게 정확하게 충돌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충돌을 했다고는 합니다. 충돌도 하고, 그리고 이 젯퓨를 뿌리면서 이 드론 위에다가 젯퓨를 왕창 뿌려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증거가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전투기가 리퍼 이 드론 위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영향을 줘가지고 추락을 한 게 명확하게 지금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도 미국의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을 때 러시아의 전투기가 위로 날아가면서 젯퓨를 덤프를 했다. 이 젯퓨를 이렇게 뿌려버렸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러시아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여기 USA 투데이 뉴스에서도 이제 메인 뉴스로 이 러시아의 전투기가 젯퓨를 뿌려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드론이 이렇게 추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리퍼 드론이 흑해에 떨어져가지고 흑해 밑으로 이렇게 침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회수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에서 미국의 첨단 드론을 이렇게 또 가져간다고 하면은 또 다 해부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기술이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회수를 시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프랑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시위냐면은 연금 개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프랑스에서 이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연금 개혁이 은퇴하는 그 나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는 나이를 좀 더 높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이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높이는 거라고 해요. 62세에서 뭐 65세인가 조금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랑스 하면은 이런 시위 같은 거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연금 개혁이냐, 우리 일 좀 그만하게 냅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 이 프랑스 대통령은 이거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원 표결을 생략을 해가지고 그냥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금 개혁을 입법을 강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메인 뉴스로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더욱더 심한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위가 지금 이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LA에서도 LA 유니언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이 LA 교육구 있지 않습니까? LA 교육구에서 어마무시한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3일 동안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다. 3일 동안 또 파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빠르면은 다음 주 화요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일 동안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LA 유니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임금 좀 우선 좀 더 많이 올려달라. 그리고 학생들이 한 반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부족을 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교사나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뽑아주고 그렇게 해달라. 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위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3일 동안 스트라이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파업을 학생들이 이렇게 또 학교를 가지 않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2016년도에 이렇게 실종이 됐다고 하네요. 2016년도에 실종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2살이었다고 합니다. 2살이었는데 이렇게 실종이 됐었을 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실종이 됐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나중에 이렇게 살해가 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는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찾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현상금 있지 않습니까? 현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현상금이 아니라 이 리월드 이렇게 또 보상금을 25만 달러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진은 아이가 이렇게 2살 때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9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하네요. 빨리 좀 이 아이가 찾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S&P 500은 플러스 0.5%,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9% 정도 이렇게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혼조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살짝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은 좀 안 좋다.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로 올랐었던 그 뉴스는 바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 아닙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망한다네 만다네 그래가지고 뭐 주식이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이 스위스 센트럴 뱅크로부터 50 빌리언 달러, 이 50 빌리언 달러나 론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자금 유동성을 이렇게 또 확보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파산을 할 뻔하다가.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중소은행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다음날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 중소은행들은 내려가고 있다. 오늘은 또 30%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은행들은 계속해서 좀 힘들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이 파산 뒤로부터 시그니처 은행도 이렇게 또 파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치금을 이렇게 빼가지고 대형 은행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옮기다 보니까 이 중소은행들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54 빌리언 달러나
너무나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금 유동성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주식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랠리 중이다 라고요,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US 뉴스에서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은행주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락 중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발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조세에 있다가 지금은 소폭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소폭 상승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주들은 계속 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 중소은행들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보시다시피 지금 30%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퍼스트 리퍼블릭한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소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규모 은행들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또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외로 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예상외로 이렇게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2주 만에 20만 건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겁다라는 그런 이런 수치가, 이런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이거든요. 6%, 그리고 이 코어 인플레이션은 5.5%,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2%로 이렇게 다가가기까지는 아직도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원래는 0.5%로 좀 많이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요번 달에 3월 달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은행 사태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0.25%로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만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안 올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이 은행들이 계속해가지고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연준에서는 기준 금리를 계속 그냥 동결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요번 달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률은 한 50%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0.25%로 금리를 올리거나 반반이라고 합니다. 반반. 지금 확률은 안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인플레이션이 또 안 잡히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라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하면서 예금주들은 안심하고 미국의 은행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큰일 나는 게 없거든요. 뭐 뱅크런 일어나고, 진짜 미국은 또 다른 대공황을 맞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막아야 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예치한 금액을 보호를 무조건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 예치금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85%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은행들에서 제대로 이 돈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산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치를 한 금액을 너무나 많이 채권 같은 거, 미국 채권 같은 거 너무나 많이 사다 보니까 좀 위험 자산에 너무나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손실을 더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은행 책임인데 왜 세금을 써가지고 예치금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호를 해주지 않았다? 야, 이거 진짜 말도 못할 것입니다. 진짜 말도 못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금융위기 사태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JP 몰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UBS 있지 않습니까? 유니언뱅크 스위tzerland라고 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거든요. 이 UBS에서 어쩌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좀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내려가고 어쩌면 파산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미국의 이 국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국채율이 어제 2년 만기 국채율이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은행들, 미국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은행들에서 좀 위태위태하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율이 25%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은행들이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율을 지금 25%에서 이제 35%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태는 다시 좀 불안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은행 위기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계속 이 위기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기준금리는 5월 달에 피크를 찍고 5월 달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아마 한 1% 정도 이 금리를 인하를 올해 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 위기가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은행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런 위기들, 은행들에 대한 위기 때문에 어쩌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돈나무라고 하죠. 이 돈나무 언니의 아크펀드, 이 아크펀드에 지금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제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올 말에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은 다시 주식시장은 잘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을 미국에서 지금 퇴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 회사이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국 정부에서 틱톡의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그 영상들을 모두 다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미국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을 빨리 미국에서 퇴출을 하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틱톡의 창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틱톡의 창업주들한테 주식을 빨리 매각을 하라. 미국한테 이렇게 지금 주문을 넣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틱톡의 지분들을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틱톡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아마도 이 틱톡은 미국의 회사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미국의 회사가 이렇게 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핸드폰 어느 회사 쓰시나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AT&T도 있고 버라이즌도 있고 뭐 T모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민트모빌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트모빌은 영화배우 레이놀즈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놀즈가 직접 소유를 하고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T모빌에서 민트모빌을 인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민트모빌은 13억 달러, 13억 달러에 이렇게 인수가 될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레이놀즈 있지 않습니까? 레이놀즈는 돈방석에 또 앉게 됐다고 하네요. 레이놀즈는 대략 한 3억 달러, 3억 달러를 이렇게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분을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엄청나네요. 레이놀즈 대단하고요. 갸부럽네요. 저는 이 민트모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트모빌이 진짜 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핸드폰을 쓰면서 좀 이제 돈을 세이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민트모빌 쓰시는 거 어떠실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링크를 밑에다가 남겨둘게요.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타고 민트모빌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한 달인가 받고 여러분들도 한 달 공짜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2차로 대규모 해고를 지금 또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0,000여 명 정도 해고를 하고 그리고 4개월에서 5개월 지난 지금 또 10,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20,000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메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대면으로 직접 이제 회사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성과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재택근무를 엄청나게 축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출퇴근을 하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페이스북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너무나 안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페이스북이 메타는 지금 좀 위기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크 저커버그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난 2월달 이 주택 건설 있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이 한 9.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아파트 건설을 또 굉장히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영향 때문에 주택 건설도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반년 만에 주택 건설 건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는 어제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5% 넘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70달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은행들에 대한 위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하고 이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유럽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까지 지금 뭐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오늘은 긴급 수혜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난데 어쨌든 이 은행들에서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리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또 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기름들 이 재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재고도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70달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빨리 기름값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어트모스페릭 리버라고 해가지고 구름이 엄청나게 또 몰려와가지고 지금 폭우를 어마무시하게 쏟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부는 그런데 또 동부는 엄청난 폭설이 있지 않습니까? 폭설을 쏟아내렸다고 하네요. 뉴욕하고 이 뉴햄프셔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또 폭설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폭설이 내리지 않은 그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정전도 나고 뭐 난리였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이제 몸살을 앓고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차 탈선, 열차 탈선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리조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화학 물질을 실은 이 화물 열차가 탈선을 하는 바람에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좀 사고가 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 물질들이 유해 물질들이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00달러 정도를 인출을 해가지고 길거리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40대라고 합니다. 40대 동양 여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름을 보니까 중국 이름 같더라고요. 중국 여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뽑아가지고 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길거리에서 강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갑자기 이 여성을 밀치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여성이 이렇게 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몸부림칠 때 이 여성을 잡아다가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여성을 잡아다가 길거리로 이렇게 내리꽂더라고요. 이렇게 내리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만 털리면은 그것도 좀 억울하긴 하죠. 억울하긴 억울한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이 여성이 길거리로 이렇게 내리꽂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리꽂히면서 척추를 또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가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는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비 상태라고 하네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 돈 털린 것도 엄청나게 억울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반신 마비까지 온다고 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 와 얼마나 화가 날지 진짜 상상도 가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 강도를 당할 때는 그냥 순순히 그냥 다 줘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괜히 이렇게 했다가 네,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요. 그러면서 또 좀 안타까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콜롬비아에서 네,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0명 정도가 갇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갇혀 있었던 10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탄광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2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좀 매몰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구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렇게 광산을 돌리는 게 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타코 좋아하시나요? 타코. 타코라고도 하죠. 타코. 저 이 멕시칸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타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멕시코 그 핫소스 있지 않습니까?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이 또르띠아에다가 그 고기 스테이크랑 해가지고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어느 한 타코 가판대에서 이렇게 타코를 굉장히 잘 팔았는데 그런데 그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동물병원에서 악취가 계속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웃들이 좀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개 사체나 그리고 이 고양이 사체들이 좀 막 썩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난 거였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 고양이 사체나 이 개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닦고 가판대에 이렇게 또 판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시티에서 이렇게 닦고를 팔았던 게 개나 아니면은 고양이 이 닦고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따꼬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따꼬의 고기들이 개나 아니면은 고양이 고기였다고 하면은 그거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또 개하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멕시코에서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 마약 있지 않습니까? 이 펜타닐 마약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위협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펜타닐 마약이 멕시코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이 펜타닐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원래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은 말기암 환자들이나 그런 이 환자들한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쓰는 그런 진통제거든요. 이런 진통제인데 멕시코 대통령은 의료용으로도 이 펜타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지금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펜타닐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의료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마약 쪽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다 보니까 차라리 완전히 다 금지를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금지를 해버려가지고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완전히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엘살바도르에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교도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엘살바도르 갱단 한 2천여 명이 또 여기에 수감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갱단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교도소에 이렇게 또 쳐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관측 이래 뭐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폭염 때문에 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는 정전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 보너스아이레스에 있는 수많은 곳들에서 지금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나 덥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에어컨도 틀고 뭐 선풍기도 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정전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는 이 열차 충돌 그 사고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정부 시위가 이제는 총 파업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금 마비 사태에 지금 일고 있다라고도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게 경제가 튼튼하지는 않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총파업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야 그리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빨리 이 그리스 정부가 잘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야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두환 아시죠? 전두환 아주 그냥 썩을 놈의 새끼 전두환. 전두환의 이 손자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폭로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두환의 자식들 그리고 이 손주들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전두환의 손주들 중에 한 명이 지금 폭로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엄청나고 그리고 이 재산들을 이 돈 세탁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세탁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폭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로를 하는 이유는 이 전두환의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손자인데 이 전두환의 아들이 이 부인이 3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 그 탤런트이지 않습니까? 박상아가 이제 마지막 부인인데 그 바로 전 부인,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 아들이 지금 폭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저도 그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유튜브 가서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전두환 일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전두환 손자 폭로 이렇게 찾으시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임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임산부들이 사망하는 율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는 율이 40% 정도 최근 들어가지고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큰 역할을 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망하는 율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사망률이 조금 더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임산부들 이렇게 사망하는 율이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주요 원인들 중에는 심혈관 문제, 뭐 과다출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 감염자 수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한 10,000여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한 97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7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5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만 115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노년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부탁드리고요.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만 드리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into my